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의 괴물급 무기에 전세계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중국의 계속되는 만행에도 한국 방산업계가 웃고 있는 상황. 총 사업비가 최대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쟁사인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가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에서 끊임없는 결함이 발견돼 호주군이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에 다가오는 3차 수주전에서 하나디펜스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호주군은 450여 대의 궤도형 장갑차를 새로 들이는 랜드 400 3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지난해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KF-41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재 호주군은 두 기종의 성능, 방호, 화력 등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는 10월 평가를 모두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주 맹독류인 붉은 등 과부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레드백은 한국 육군이 2009년부터 실전 배치한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개발했습니다.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은 다른 국산 무기 체계와 달리 태생부터 호주 신형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글로벌 방산 기술을 접목해 해외 시장에 맞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레드백은 명품 무기로 불리는 한국 K9에 1000마력급 파워팩을 달았습니다. 화력은 미 노스롭 그루먼사가 만든 MK44S 부시마스터2 30mm 체인건이 장착되어 있고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사가 만든 MT30 MK2와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레드백이 이스라엘에서 30mm 기관포 실사격 테스트를 하는 영상도 최근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30mm 기관포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해외 외신들의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솔라 시그마 쉴드라 불리는 열상 위장막이 공개된 것입니다. 호주 CBG 시스템즈와 합작 개발한 솔라 시그마 쉴드는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입니다. 열상 감지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와 함께 적의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레드백은 한국의 신형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인 K-21을 획기적으로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K-21에는 없는 첨단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비전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이언비전은 승무원이 장갑차 안에서 고글을 쓴 채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 보는 듯한 형태죠.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비사 제품으로 영상에는 고글을 쓴 승무원이 장갑을 투시해 외부 상황을 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아이언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패트리얼 미사일이 적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도 요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토션바 형식의 완충 장치 대신 한국전차 고유의 암 내장침 유기압 천수 장치를 사용해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고 진동과 소음은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 450여 대와 각종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및 시설 등을 도입하는 총 22조 원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2조 원이 다가 아닌 총 50조 원 사업의 전초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여부를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합니다. 레드백이 호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표적인 방위산업 선진국이죠. 때문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에 미국산 장갑차가 더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답은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 영국 방산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탈락한 미국 업체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배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CV-90 장갑차는 호주군이 선정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많은 1200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물론 유럽 5개국에서 쓴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호주군이 요구한 성능이 레드백에 미치지 못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육군 또한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호주 장갑차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할 중요한 수주인 듯한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하나디펜스가 독일 링스를 제치고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이는 경쟁사인 독일 라인멘트 디펜스가 일찍이 호주군에 납품했던 차륜형 장갑차 복서가 갖가지 결함으로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납품된 복서 차량에서 능동방어 체계인 미사일 포탑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능동방어 시스템이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라인멘탈의 CRV는 독일제 탄약만 발사할 수 있고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호주군 당국은 추가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관계자는 랜스블록2 포탑이 과중하면 차량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APS를 통합할 수 없다. 이는 장갑차로서 큰 메리트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메탈에 대한 기술적인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랜드 403단계에서 하나디펜스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호주와 한국 방산업체의 우호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한국 전차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이미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30문과 KT 탄약 운반 장갑차 총 1조 원가량의 수출을 성공하기도 하였는데요. 까다로운 호주 육군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성능 테스트에 통과한 유일한 기체가 K9이어서 단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호주 정계의 대외 정책에도 부합하는데요. 대륙으로 접촉 지역이 없는 호주가 자주포와 장갑차 등 전차를 도입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양아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이미 여러 차례 K9 자주포가 중국 자주포를 박살낸 적이 있는 실전 경험이 호주 국방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 중국과 무역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호주에게 있어서 미래에 닥칠 가장 큰 위협은 중국군이 내륙으로 상륙하는 것입니다. 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꾸준히 상륙을 통한 침공을 노골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중앙 CCTV 등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달 16일 대만 해협을 건너 대만과 마주보는 동남부 푸젠성 해변에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훈련에는 동부정구 제713 집단군 수륙양용 혼성여당 소속의 기갑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이 자체 개발한 공호형 수륙양용 장갑차 수십 대가 바다로 들어간 뒤 대형 상륙함에 승선하는 식으로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또 목표물에 근접한 뒤 수륙양용 장갑차가 상륙함에서 나와 해변으로 접근하며 실탄 사격을 했고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상륙 작전을 지켜본 호주는 중공군 상륙 저지를 최우선의 국가안보 목표로 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주포와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것이죠. 사거리가 40km에서 길게는 100km도 포격이 가능한 자주포로 해안선을 방어하고 장갑차 부대의 신속 대응 및 화력 지원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대만이 155mm M1098H6 중형 자주포 40대를 7억 5천만 달러에 들여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한국 방산에 있어서 중국은 뭐랄까 필요하기랄까. 최근 한국 방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나순을 중국이 나댈수록 방산 수출을 늘어난다. 고마운 건 없습니다. 중국이 반만 년간 우리에게 한 짓에 비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왜 중국 이야기로 흘러갔냐 물으시면 중국은 까야 제맛이니까요.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수출되어 K9과 함께 중국 인민대만군의 저승사자가 되길 바라봅니다. 어서와. 레드백은 처음이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